반갑습니다. 김용민의 주식 랭킹입니다. 저희 주식 랭킹에서는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증시 현 시점 반드시 주목하셔야 되는 내용과 그에 따른 수혜 종목군들을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본격적으로 오늘의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영상 하단부에 있는 구독 버튼, 그 옆에 있는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누르고 영상 시청해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 주식 랭킹 채널은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성장하는 채널입니다. 여러분들의 넘치는 사랑에 빠른 성장하고 있는 만큼 그 사랑에 보답해 드리기 위해서 제가 직접 투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을 리포트로 만들어 와서 여러분들께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2014년도 하반기를 주도할 수 있는 업종인 반도체와 AI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부터 그에 따른 수혜 종목군들을 리포트로 정리한 만큼 해당 리포트 꼭 참고하셔서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오늘의 본 내용으로 넘어가서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이 기업은 앞으로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무려 1250조 원이 넘는 원전 수출 속에서 가장 수혜받을 수 있는 기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탄탄한 실적을 바탕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기업인 만큼 해당 기업이 가지고 있는 모멘텀 꼭 확인하시고 그에 따른 투자 전략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현재 전 세계 기업들이 원전으로 회귀하고 있습니다. 탈원전을 했던 국가들도 원전에 대한 건설을 늘리면서 올해 원전에 대한 내용들이 계속적으로 부각을 받아왔는데 현재 신설 확정이 된 원전에 대한 수만 무려 104기입니다. 개수가 굉장히 많죠. 세계 각국이 AI발 전력 수요 확대와 탄소 중립에 대한 추진으로 인해서 앞다퉈서 원전 건설에 대한 경쟁이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104개가 신설이 확정이 됐고요. 이번에 체코 원전에서 우리가 2기를 24조 원에 수주를 하면서 한 기당 12조씩 나왔거든요. 굉장히 저렴한 금액으로 한 것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 104기를 12조 원으로만 계산해도 무려 1200조 원이 넘어섭니다. 원전으로 회귀하는 국가가 늘어남에 따라서 원전 건설이 104기 신설이 확정이 되었고 신설 확정된 원전에 대한 규모만 약 1250조 원이고요. 추가 건설 계획까지 포함하면 원전 시장의 규모가 2035년도 1653조 원에 달할 것으로 시장이 전망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사용량이 가장 많은 중국은 막대한 에너지를 충당하기 위해서 5개 원전 프로젝트를 승인 후 41조 원을 들여서 원전 총 11기를 신설을 결정을 합니다. 현재 미국과 AI 경쟁이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는 중국은 실제로 이 제조업의 핵심이기 때문에 에너지에 대한 사용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에너지를 충당하기 위해서 원전에 굉장히 많은 돈을 쏟아붓고 있고요. 실제로 중국이 미국을 뛰어넘는 원전 보유국이 될 수도 있다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는 도대체 뭐 하고 있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현재 전 세계에서 원전에 대한 붐이 일어나는 만큼 수주 경쟁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일단 이번에 대통령실은 체코 원전 수주와 관련해서 진행 현황을 점검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9월 체코 방문을 위한 실질적인 준비에 돌입합니다. 당장 다음 달에 체코에 방문을 하겠죠. 내년에 이제 실제로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진행할 건지 그리고 어디까지 준비가 되어 있는지 여러 가지에 대한 회의 내용들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과 체코 협력 관계 시화를 위해서 태스크포스 회의를 진행해서 각 정부 부처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모여서 이번에 회의를 진행했는데 체코 원전 건설에 우선 협상자로 선정된 가운데 향후에 체코와의 원전 협력 발전 방안을 비롯해서 다양한 협력 추진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원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원전 자체가 한번 건설이 되면 적어도 짧게는 40년에서 길게는 80년까지 관계가 유지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전력에 대한 어떠한 기술부터 다양한 협력이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수주한 2기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체코의 원전 건설 모멘텀까지 있기 때문에 전략적 동반자에 대한 관계가 강화될 것으로 현재 기대가 되고 있고요. 이번에 한국 정부가 체코와 무역 투자 촉진 프레임워크를 체결을 합니다. 문안 작업은 현재 벌써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고요. 이 무역 투자 촉진 프레임워크가 줄여서 TIPF라고 부르는데 이 TIPF가 뭐냐? 포괄적 경제협력 방안을 담은 MOU입니다. 그래서 국회 비준이 없는 새로운 통상협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난해 1월에 한국이 아랍에미리트와 첫 번째 TIPF를 맺었습니다. 아마 이때도 뉴스가 굉장히 많이 나왔었는데 그때 이후로 벌써 2년도째 되지 않았는데 23개국과 서명을 진행을 했고요. 앞으로 최대 40개국까지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가와 국가 간의 협력 관계가 체결이 된다고 했을 때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아주 긴 기간 동안 협력하는 하나의 사업이 있으면 좋은데 원전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동까지 최대 80년이 걸리고요. 건설에도 거의 10년씩 걸리기 때문에 거의 100년 이상 뗄 수 없는 관계를 만들기 때문에 다양한 기술 협력의 핵심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와 이 TIPF를 맺은 국가들이 누가 있나 봤더니 유럽 같은 경우에는 헝가리, 폴란드, 핀란드, 불가리아가 있고요. 중앙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 그리고 중동 같은 경우에는 바레인, 카타르, UAE, 오만, 그다음에 중남미 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브라질이나 도미니카 공화국, 아프리카 쪽에서도 국가들이 몇 개가 있는데 우리가 주목하는 거 유럽 쪽을 보면은 좀 뭔가 다르죠. 뭐가 다른가요? 원전에 대한 건설을 준비하고 있는 국가들이 눈에 보입니다. 특히 이 중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국가가 누가 있나요? 바로 폴란드입니다. 한국과 TIPF를 맺은 폴란드가 그동안 투자 철회설이 돌았었던 40조 원 규모의 신규 원전에 대한 건설이 재개될 수도 있기 때문에 시장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정권이 바뀌면서 원전 건설을 철회한다는 얘기들이 많았는데 폴란드 지역사회가 중앙정부에다가 조속한 원전 프로젝트 추진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게 과거에는 안 먹힐 수도 있겠지만 현재 전 세계가 미국, 중국, 러시아 잘 나가는 국가들이 전부 다 원전 건설을 서두르고 있고 탈원전을 선언했던 국가들도 다시 한 번 더 원전 건설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원전 사업이 재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평가고요. 코닌시에다가 이 원전 건설을 준비했었는데 그 코닌시 의회와 관련 협회는 원전 외에는 지금 우리가 원하는 정도의 에너지 확보에 대한 대안이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실제로 가격도 저렴하고 친환경 에너지를 만드는 에너지 중에서 원전을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가 없는 것도 사실이고요. 한수원이 코닌시에 2035년도까지 한국형 신규 원전 APR 1400 2기를 건설하는 사업을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만큼 이번에 만약에 원전 사업이 재개된다고 하면은 원전에 대한 수주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스웨덴에서도 원전을 10기 정도 짓겠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죠. 스웨덴은 앞으로 원전 도입을 위해 필요한 비용 중 약 75%에 달하는 40조 원을 차입해야 된다라는 보고서를 발표합니다. 이 스웨덴 정부에서 이 보고서를 작성을 주도했던 딜렌 같은 경우에는 체코 모델을 많이 참조했다라고 밝혔는데 당연히 한선에게는 청신호로 평가가 됩니다. 프랑스나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원전 건설에 대한 비용이 굉장히 저렴한 모델이었는데 이 모델을 참조했다는 것은 추가적으로 원전을 건설할 때 한국의 원전을 도입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평가받고 있고요. 20년간 전력 생산량을 2배로 늘리면서 기후정책을 준비 중인 스웨덴 입장에서는 원전을 제외한 다른 대안이 없다라는 결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폴란드도 그렇고 스웨덴도 마찬가지고 사실 에너지 확보 중에서 원전을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이 없다 보니까 거의 대다수의 국가들이 원전 건설을 결정하고 있고요. 현재 스웨덴이 원전에 굉장히 부정적인 국가도 아닙니다.
이미 원자로 6기를 가동해서 총 전력의 30%를 담당하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원자로를 10기를 추가로 건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지금까지 나왔던 내용들을 보면은 우리나라가 앞으로 세일즈를 통해서 원전 건설을 따내야 되는 부분이었는데 가만히 있어도 우리나라의 원전 건설을 맡기러 오는 국가들도 있습니다. 이번에 슬로바키아에서 한국을 방한하는데 이번 총리가 신규 원전에 대한 내용들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슬로바키아 총리가 내달 말 한국을 방문해서 자국의 신규 원전 건설 계획 등에 관해서 한국 정부와 논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피초 총리는 지난 5월에 유관 부처 장관들에게 다가오는 10월까지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을 수립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즉 우리는 원전 건설을 준비할 거니까 너희들이 어떻게 얼마나 저렴하게 어느 국가에서 건설하는 게 유리한지 그러한 계획을 수립해라 라고 지시를 했고요. 지난 5월에 슬로바키아 정부는 한국뿐만 아니라 프랑스, 미국 등 3개국의 계약 가능성을 열어놓겠다라고 발표했는데 체코 원전 수주를 통해서 가격 경쟁력에서 굉장히 유리한 고지를 우리나라가 잡았기 때문에 이번 슬로바키아 총리가 한국과 원전에 대해서 논의를 진행한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한국의 원전을 수주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국내외로 원전과 관련된 내용들이 굉장히 많죠. 슬로바키아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원전에 대한 건설이 곧 있으면 본격적으로 진행됩니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원전 생태계 복원의 상징인 신한울 3, 4호기가 빠르면은 10월에 착공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착공을 위한 건설 허가 안건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이르면 다음 주에 상정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르면 다음 달 말 9월 말에서 늦어도 10월 초에 착공식을 개최할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완공만 된다고 하면은 국내 원자력 발전소가 벌써 총 30기나 됩니다. 국내외로 원전 건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특히나 이게 단순히 국가 단위로 원전이 늘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원전을 건설하고 관리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꾸준하게 실적에 대한 성장이 나올 수 있는 기업들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주목해야 되는 게 바로 정비 쪽입니다. 향후에 25년간 유럽과 아프리카 등에서 적어도 수십 기 이상의 원전이 건설이 됩니다. 원전 건설이 늘어나면은 당연히 원전 정비 시장이 새롭게 열리면서 규모가 무려 4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게 한번 건설이 되면은 짧게는 40년이지만 보통 40년만 운전한 곳은 없죠. 70년에서 80년까지도 운전되는 만큼 안정적인 실적이 기대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원전에 대해서 10기 건설이 되고 거기에 따른 정비를 맡게 되면은 꾸준하게 70년에서 80년 동안 안정적으로 돈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한국의 글로벌 원전 수주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국내에서도 원전 건설을 계속적으로 늘려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원전 정비 매출이 발생하는 기업들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중 가장 최우선주가 바로 한전 KPS입니다. 한전 KPS는 발전, 송전 설비를 전문적으로 정비하는 기업인데 발전기기의 성능 시험부터 시운전부터 해서 유지, 보수, 해체 작업까지 담당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4월 달부터 가동한 신한울 2기에 이어서 올해와 내년에 순차적으로 세울 3, 4호기가 가동되면서 실적에 영향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부터 건설할 신한울 3, 4호기부터 체코 원전 그리고 향후에 나올 수 있는 원전 수주로 인해서 탄탄한 실적 성장이 기대가 됩니다. 얘네가 계속 실적이 쌓이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성장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고 안정적인 자금을 토대로 현금 배당까지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원전에 대한 산업이 지금부터 성장할 때 가장 주목하셔야 되는 종목 중에 한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원전에 대한 내용들이 주목받을 때 여러분들께서 가장 1순위로 주목하셔야 되는 기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해당 내용 말고도 여러분들께 제가 리포트를 만들어서 여러분들 투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을 공유해 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부터 해당 리포트 여러분들께서 다운로드 받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보고 계신 유튜브 하단에 보시면은 더보기란이 있을 겁니다. 더보기란을 클릭하게 되시면은 김용민 대표의 장중 텔레그램 링크가 있습니다. 해당 링크를 클릭하게 되시면은 텔레그램 안으로 접속이 가능하신데, 텔레그램에 보시면은 상단부에 2024년도 하반기 핵심 자료집 PDF 파일로 제가 업로드를 해놨습니다. 해당 자료집 100% 무료로, 평생 무료로 여러분들께서 연구 소장하실 수 있는 자료집입니다. 단순히 해당 자료집을 여러분들께서 다운로드 받고 끝날 게 아니라 해당 텔레그램 방에서는 여러분들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장 시작 전에 여러분들께 매일매일 오늘 시장에서 주목해야 되는 뉴스와 그에 따른 관련주를 제가 직접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 중에는 지금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핵심적인 내용들, 어떤 재료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에 따른 관련주가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공유해 드리고 있고요. 방금 말씀드렸던 2014년도 하반기 투자의 핵심 자료집을 여러분들께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해당 텔레그램 여러분들께서 들어오셔서 필요한 정보들 꼭 체크하시길 바라겠고요. 돈 드는 거 아니고 100% 무료로 운영되는 텔레그램인 만큼 꼭 여러분들께 필요한 정보들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의 영상 여러분들께 도움이 됐다면 종료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누르고 영상 종료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전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더 도움되는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